자, 칠판 봐봐. 자, 문법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칠판 봐. 일단 첫 번째, 높임법. 자, 우리 높임법의 종류 몇 가지 있었어?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그렇지. 다 외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 지금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뭐 있었더라?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그리고 뭐? 상대 높임법. 알겠지? 그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1번. 뭐부터 할 거냐? 주체 높임법부터. 자, 그럼 잘 들어. 여기서 주체 높임법이라고 했을 때 이 주체라는 것은 문장에 뭘 뜻하는 거야?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 알겠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뭐라 그래? 주체 높임법이라 그러죠? 채원이, 지금 총정리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너 쓰고 싶은 데다가 써. 자, 그래서 자,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걸 뭐라 그래? 주체 높임법이라 그래. 자, 근데 잘 들어. 봐봐. 높임법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 거냐? 누구를 높이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높이는지, 요게 출제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갑니다. 일단 주체 높임법에서 첫 번째 뭘 써? 주격, 조사, 뭘 쓴다? 깨서를 쓴다. 그래서 외우는 거야. 문제 풀 때 되게 편해 외우면. 깨서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높임이야? 주체 높임이야. 알겠지? 깨서는 무조건 뭐다? 주체 높임이다.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쓰느냐? 잘 들어. 주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가 있어. 그래서 그 특수 어휘, 용언, 대표적인 걸 외워야 되는 거지.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칠판방 이거 꼭 외워. 주무시다, 계시다. 되지? 주무시다, 계시다 꼭 외우는 거야. 채원아. 네? 언제까지 찾을 거예요? 아니 그냥 그 문법 요소 책 있잖아. 오늘 받은 거 문제 거기다 그냥 써. 그래 그 문법 거기다 써. 거기다 뒤에 보면은 빈칸 있잖아. 그렇지? 거기다 그냥 쓰면 돼. 자, 칠판방. 그래서 주무시다, 계시다. 그럼 칠판방 시험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 주무시다에 붙어있는 시, 계시다에 붙어있는 시. 요 두 가지는 뭐가 아니다? 선어말 어미가 아니다. 알겠지? 이거 시험 너무 많이 나와. 우리 주무다란 단어 있어 없어? 없잖아. 계다란 단어 없죠? 주무시다, 계시다 자체가 기본형인 거야. 여기에 선어말 어미 붙은 거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래? 주체 높이는 특수 어미라 그래. 그래서 그냥 외워. 주무시다, 계시다는 무조건 주체 높임이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뭘 사용하느냐? 잘 들어. 자, 주체와 관련된 뭐야? 명사를 높이는 단어가 있어. 알겠지? 주체와 관련된 명사를 높이는 단어들이 있어. 그럼 그런 단어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우리 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댁이라 그러지. 그지? 선생님 댁이라 그러잖아. 그리고 선생님 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선생님 말씀이라 그러죠. 됐지?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관련된 대상을 높이는 명사가 되는 거. 알겠죠?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잘 들어. 뭘 써?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를 쓰죠. 그래서 그 선어말 어미가 뭐냐? 시나 의시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지? 책을 읽으시다, 집에 가시다 라고 할 때 중간에 뭐 들어가? 시 또는 의시가 들어가죠?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래? 선어말 어미라 그래. 잘 들어. 선어말 어미는 주체 높일 때만 쓰는 거야. 알겠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객체 높이거나 상대 높일 때는 선어말 어미 없어. 알겠죠? 그래서 시, 의시 쓰는 거. 아까 얘기했지? 보시다, 그리고 드시다. 이런 애들 다 뭐다? 선어말 어미다.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잘 들어. 봐봐. 특수 어휘에다가 원래 주체 높이는 특수 어휘야. 플러스 뭐까지 붙은 단어도 있다. 선어말 어미까지 붙은 단어도 있다. 알겠지? 이미 특수 어휘인데 선어말 어미까지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쓰다 보니까 이렇게 관습적으로 쓰게 된 거야.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편찬으시다. 그리고 그 다음 잡수시다. 자, 그 다음 드시다. 그리고 돌아가시다. 요렇게. 알겠지? 편찬으시다, 잡수시다, 드시다, 돌아가시다. 요거 외우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 단어들은 뭐냐면 잘 봐봐. 편찮다, 잡수다,
들다가 뭐냐면 먹다의 높임말이야. 그리고 돌아가다. 알겠지? 돌아가다는 뭐의 높임말? 죽다의 높임말이야. 이미 높임말인데 뭐까지 붙은 거야? 선어말 어미까지 붙은 거지. 그죠? 잘못된 표현 아니에요. 됐지? 자, 그래서 칠판방 이런 단어들이 있는 게 다 뭐다? 주체 높임법이다. 알겠지? 그지? 꼭 외워놔둬야 돼. 그리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라 그랬어? 요거. 주무시다, 계시다에 붙어있는 시는 절대 뭐가 아니다? 선어말 어미가 아니다. 그치?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요 주체 높임법에서 뭐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느냐. 잘 들어. 주체 높임법 안에 잘 봐. 직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랑 그리고 그 다음 뭐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 이렇게 있어. 알겠지? 주체 높임법 안에 직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랑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있다. 됐지? 자, 그래서 칠판 봐. 직접적으로 높이는 건 어떤 거냐면 잘 봐. 이런 거야. 할머니께서 댁에 계시다. 이래. 그럼 이건 어때? 할머니라는 주어를 계시다가 어떻게 높여? 직접적으로 높이는 거지. 그치? 그리고 주의할 점이 뭐냐? 이렇게 할머니를 직접적으로 높일 때는 뭘 쓰는 거야? 계시다를 쓰는 거야. 할머니를 직접적으로 높일 때는 계시다를 쓴다. 됐지? 자, 근데 반면에 간접 높임은 뭐냐면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문제 풀 때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 간접 높임은 문장 구조가 이거야. 주어, 서술어 구조. 간접 높임은 주어, 서술어 구조다. 그러니까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이는 거야. 됐지? 그리고 우리 나중에 문법 배울 때 보면 뒤에 붙어있는 요 주어, 서술어 있잖아. 얘네들을 묶어서 무슨 절이라고 하느냐? 서술절이라 그래. 알겠지? 얘네들 묶어서 서술절이라 그래. 자, 그럼 칠판 봐. 자, 우리 간접 높임은 어떤 문장인 거냐? 요런 거야. 할머니께서 일이 있으시다. 됐지? 할머니께서 일이 있으시다. 자, 그럼 잘 봐봐. 문장 구조 어떻게 돼 있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칠판 봐. 있는 건 할머니가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있는 거야? 일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가 뭐래? 호응을 해. 그치? 이거 표시 꼭 해줘야 돼. 있는 건 뭐다? 일이 있는 거다. 됐지? 자, 근데 여기에서 누구의 일인 거야? 할머니의 일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을 높임으로써 할머니를 어떻게 높여?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 알겠지? 그래서 칠판방 뒤에 일이 있으시다 전체랑 할머니랑 요렇게 호응하는 거야. 알겠죠? 됐지? 이런 걸 뭐라 그래? 간접 높임법이라 그런다. 됐죠? 그래서 잘 봐봐. 간접 높임법은 뭐냐? 주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을 높이는 거야. 보통 이런 거 신체라든가 일,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어때? 선생님은 수업이 많으시다. 그럼 그것도 무슨 높임법이야? 간접 높임법. 알겠지? 선생님이 많은 게 아니잖아. 선생님이 뭐가 많은 거야? 수업이 많은 거지. 그죠? 그래서 수업이 많다라는 걸 높임으로써 선생님을 어떻게 높인다?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다. 됐지? 자, 그리고 칠판방 주의할 점은 요거예요. 우리 이렇게 간접 높임에서는 뭘 쓰면 안 되냐? 계시다를 쓰면 안 돼. 간접 높임에서는 뭘 쓰는 거야? 있으시다를 쓰는 거야. 간접 높임에서는 있으시다를 쓴다. 왜냐면 봐봐. 이 상황에 계시다를 쓰잖아. 할머니께서 일이 계시다. 너무 과해. 뭘 일이 계셔. 너무 과하잖아. 그지? 할머니한테 내가 여쭤봤어. 할머니 차비 계세요? 뭘 차비가 계셔. 너무 과하지? 할머니 차비 뭐 있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꼭 기억해놔. 간접 높임법에서는 뭘 쓰지 않는다? 계시다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문장이죠. 뭐가 있어?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라고 쓰면 틀린 문장입니다. 알겠지? 그지?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라고 쓰면 틀린 문장이야. 왜냐면 말씀을 계시다라고 너무 과하게 높일 필요가 없어.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써야 적절한 표현이다. 알겠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무슨 높임법? 주체 높임법. 알겠지? 그래서 그냥 외워놔. 알겠지? 그래서 단어 외우라고 한 건 외워. 깨서 주무시다 계시다, 편찮으시다, 잡수시다, 드시다, 돌아가시다. 무조건 다 무슨 높임이야? 주체 높임. 알겠지?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거 쉬울 겁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무슨 높임? 객체 높임으로 왔습니다. 잘 봐요. 자, 칠판 봐. 자, 여기서 객체 높임법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객체라는 건 누굴 뜻하는 거냐?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 얘를 객체라 그래. 알겠지?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객체라고 한다. 그럼 우리 뭐 보고 목적어라 그래? 뭐뭐을, 누구누구를, 얘가 붙는 게 바로 뭐야? 목적어가 되고, 부사어는 뭐야? 누구누구에게, 그지? 누구누구께 높이면 그게 부사어인 거지. 그럼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게 뭐다? 이게 객체 높임법이야. 근데 잘 들어. 객체 높임법은 진짜 심플해. 5개 단어만 외우면 돼. 알겠지? 그래서 잘 봐. 첫 번째 뭐냐? 부사격, 조사, 뭘 쓴다? 께를 쓴다. 알겠죠? 선생님께, 할아버지께, 선생님께 이런 식으로 어때? 부사격 조사. 그러니까 봐봐. 너네 착각하면 안 돼. 깨서는 무슨 높임법이야? 주체 높임법. 그리고 깨는 무슨 높임법이야? 객체 높임법. 알겠지? 그지? 깨를 무슨 격 조사라 그래? 부사격 조사라 그래. 그럼 선생님, 목적격 조사는 높임이 없습니까? 을에 해당하는 높임은 없어. 알겠지? 목적격 조사의 높임은 없어요.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잘 들어. 단어 이제 4개 정리할 건데, 잘 들어. 모시다, 되다. 요렇게 묶어. 배다도 표준어고요. 뵙다도 표준어입니다.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잘 들어. 여쭈다. 여쭈다도 마찬가지. 여쭙다라고 해도 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들이다. 요렇게. 알겠죠? 됐지? 그래서 봐봐. 객체 높임법은 얘네들이 있어야 객체 높임법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우면 진짜 너무 심플하다. 알겠지? 그리고 봐봐요. 선생님들이 문제 낼 때 있잖아. 뭐까지 요구하냐? 객체 중에서 뭘 높이는지까지 알아야 돼. 그럼 너네 봐봐. 모시다, 뵈다는 누구 높일까? 할머니를 모시다, 할머니를 뵙다 라고 하니까 얘네들은 뭘 높이는 거야? 목적어를 높이는 거. 외워놔. 모시다, 뵈다, 목적어 높임. 알겠지? 모시다 하고 뵈다는 목적어를 높이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반면에 여쭈다, 들이다. 얘네들은 뭘 높이는 거야? 부사어를 높이는 거지. 할머니께 여쭈다, 할머니께 들이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잘 봐봐. 외우면 너무 편해. 깨, 모시다, 뵈다, 여쭈다, 들이다. 그럼 이것만 무슨 높임법이야? 객체 높임법이야. 알겠지? 이게 안 나오면 객체 높임법이 없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잘 봐. 모시다 하고 뵈다는 목적어를 높이는 거고, 그리고 여쭈다 하고 들이다는 뭐야? 부사어를 높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외워놔두면 편한 게 어떤 거냐? 우리 봐봐.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뭐라 그래? 잘 부탁 드립니다 라고 말하잖아. 그지?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드리다가 높이는 게 뭘까? 그럼 생각해봐. 드리다는 뭐 높이는 거라 그랬어? 부사어를 높이는 거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문장 성분 저를 누구에게? 당신께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드리다는 누구 높인다? 부사어를 높인다. 알겠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실수도 안 해. 객체 높임법은 그냥 5개만 외우는 거야. 알겠지? 요게 안 나오면 절대 객체 높임법이 아니다. 됐지? 그래서 깨, 모시다, 뵈다, 드리다, 여쭈다. 요거 외우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 이제 뭐로 갔어? 상대 높임법. 자, 이제 세 번째 상대 높임법으로 왔습니다. 잘 봐. 자, 우리가 상대 높임법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상대라는 것은 누굴 뜻하는 거냐? 듣는 사람, 청자를 뜻하는 말. 알겠지? 여기서 말하는 상대라는 것은 듣는이 청자야. 근데 상대 높임법은 사실 명칭은 높임법이지만 이거는 청자를 뭐냐? 높이거나 낮추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야. 알겠지? 얘는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봐봐. 아까 선생님이 뭐가 늘 중요하다 그랬어? 누구를 높이냐? 어떤 방식을 통해서 높이냐? 됐지? 자, 그럼 외워야 돼. 상대 높임법을 실현하는 방법은 뭐냐? 일단 첫 번째, 종결 표현. 첫 번째, 종결 표현이다. 됐지? 자, 그래서 칠판봐. 이 종결 표현이라는 거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문장을 끝맺을 때 쓰는 어미, 걔를 뭐라 그래? 종결어미라 그러지.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잘 봐. 우리가 높임말 쓸 때 보면 뒤에다가 뭘 붙여? 요자 붙이죠. 그지? 그래서 집에 가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붙이는 요를 뭐라고 하냐? 얘를 보조사라 그래. 그래서 보조사 요. 얘네가 바로 뭐야? 종결 표현 안에 들어가. 알겠지? 그럼 봐봐. 뒤에 뭐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높이는 느낌이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잘 봐봐. 가십, 시오. 그리고 가오, 가게, 그리고 가라. 점점 어때? 높임의 정도가 낮아지는 게 느껴지죠?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때? 가요, 가. 요렇게.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칠판봐. 잘 들어. 가십시오. 잘 봐요. 위에 붙어있는 뭐뭐십시오로 끝나잖아. 그래서 이런 걸 제일 높여준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래? 하십시오체라 그래. 얘를 하십시오체라 그런다. 다른 말로 무슨 높임? 아주 높임이라 그래. 알겠지? 하십시오체,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십시오체에 들어가는 게 또 뭐 있을까? 군대 말투 있죠? 군대 가가지고 어때? 요자 쓰면 안 되잖아. 바깥채로 끝내야 되는 거야. 아닙니다. 뭐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거. 그지? 그래서 우리 봐. 조교도 군대에서 중간에 휴가 나와가지고 학원에 오면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선생님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군대 말투라고 생각하면 돼. 뭐뭐입니다. 뭐뭐입니까? 이런 거. 그지? 그리고 뭐뭐 하십시오야. 그리고 가오는 바로 뭐냐? 이거는 이거보다 높이는 거긴 높이는 건데 조금 어때? 지금 예사로 높여. 그래서 뭐라 그래? 하오체라 그래. 알겠지? 그럼 봐봐봐. 하오체 약간 무슨 말투야? 옛날 말투. 알겠지? 그지? 뭔가 이렇게 조선시대 느낌 나는 사극에 나오는 말투 있잖아. 그죠? 그래서 말 끝날 때 어떻게 끝나? 자네가 가소. 그지? 뭐뭐 하소. 뭐뭐 오. 여보 물 좀 갖다 줘. 이런 말투이지? 이런 게 바로 하오체가 되는 거.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가게. 그럼 얘는 무슨 체? 얘는 하계체야. 알겠죠? 됐지? 자, 그래서 칠판 봐. 먼저 알려줄 거예요. 요거 두 개는 뭐야? 높임이야. 그지? 하십시오하고 하오는 딱 봐도 무슨 느낌 나? 높임 느낌 나죠? 그지? 근데 요렇게 개로 끝나. 뭐뭐하게, 그지? 술 한잔하게, 자네가 가게나, 그지? 이런 식으로 끝나면 어때? 낮추는 건데 약간 막 낮추는 건 아니야. 뭔가 이게 예의는 살짝 갖추는 느낌. 그지? 그래서 이걸 예사 낮춤이라 그래. 됐죠? 자, 그리고 그냥 아예 막 낮추는 거야. 그럼 아주 낮춰. 그래서 가라. 이걸 무슨 체라 그래? 헤라체라 그러죠. 됐지? 자, 그래서 얘는 하계체. 그럼 잘 봐요. 그럼 묶어요. 요렇게 두 개 묶어서 얘네가 뭐가 돼? 낮춤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요렇게 두 개 묶어서 얘네가 낮춤이야. 자, 그럼 봐봐. 우리 봐. 사실 이 말투를 현대국어에서 잘 안 사용하죠? 뭐뭐 가오, 뭐뭐 가게. 이건 좀 약간 어떤 느낌이냐? 예스러운 말투.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 요즘에 그거 뭐지? 드라마 중에 그거 하잖아. 임지연 나오는 거 멋진 신세계인가 뭔가 그 쇼츠 많이 뜨더만. 그래서 조선시대에서 현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투에 어때? 요거 알겠지? 그지? 요런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됐죠? 뭐뭐 하오, 뭐뭐 하게, 그지? 뭐뭐 가세 이런 애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요 가라가 바로 뭐다? 제일 낮추는 거다. 됐지? 자, 그래서 칠판 봐. 그럼 얘네들을 무슨 체라고 부르느냐? 위에 지금 붙어있는 요 네 개 있잖아. 얘네들을 뭐라 그래? 격식체라 그래. 알겠죠? 그래서 너네 착각하면 안 돼.
격식체가 높임만 있는 게 아니야. 격식체에 뭐도 있어? 낮춤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지? 격식체에 높임만 있는 게 아니야. 됐죠? 자, 우리 봐봐봐. 자, 이것도 다 격식체인 거야. 잘 들어. 자, 인간극장 말투 있잖아. 알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 주인공으로 할까? 우리 오늘 이제 채원이 주인공, 채원이 주인공으로 하자. 알겠죠? 채원이는 오늘 4시에 학원에 왔다. 숙제를 하지 않았다? 아, 숙제를 했다? 자, 숙제를 하지 않았다. 자, 숙제를 하지 않았다. 채원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언제 끝나지 않은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럼 잘 들어. 지금 약간 끝날 때 뭐로 끝나? 다다다다다로 끝나고 있지. 이거 무슨 채인 것 같아? 이거 무슨 채인 것 같아? 헤라체야, 헤라체. 알겠지? 그치? 우리 봐봐봐. 신문기사 뭐로 써? 신문기사 헤라체로 쓰는 거야. 알겠죠? 그치? 우리 봐봐봐. 한동안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알겠죠? 그치? 전력 소비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뭐뭐 다다다다다로 어디서 끝나? 신문기사에서 다 끝나지? 그럼 칠판봐. 다다다다로 끝나는 게 다 무슨 체냐? 헤라체거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체야? 격식체잖아. 어디에 썼어? 신문기사에서 주로 쓰죠? 그지? 그래서 너네 봐봐. 선생님 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야. 격식체가 높임만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 알겠지? 됐지? 낮춤도 있는 거야. 자, 그럼 밑에 거는 뭐냐? 봐봐. 이건 쉬워. 요로 끝나. 집에 가요.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해요체. 됐죠? 그리고 가. 얘를 뭐라고 해? 해체라고 불러. 알겠지? 됐지? 자, 그래서 잘 들어. 그래서 얘는 뭐야? 가요가 바로 뭐가 돼? 이거 보면 알겠죠? 얘가 바로 높임. 두루두루 높인다. 라고 해서 두루 높임이라 그러고, 얘는 뭐야? 두루두루 낮춘다. 라고 해서 두루자 낮춤이라 그래. 됐지? 자, 그래서 칠판봐. 그러면 해요체하고 해체 두 개를 묶어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느냐? 비격식체라고 부른다. 알겠죠? 됐지? 오케이? 그래서 격식체에도 높임과 낮춤이 있고 비격식체에도 똑같이 뭐가 있다? 높임과 낮춤이 있다. 됐지? 자, 그래서 잘 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할 거야. 집에 갑시다. 이거 무슨 체 같아? 이거 우리 시험 봤었는데 집에 갑시다, 꺼집시다, 닥칩시다 이런 거 무슨 체라 그래? 약간 이거 뭐뭐 합시다 그러니까 하십시오 느낌 나죠? 아니야. 하우체야. 알겠지? 하십시오면 뭐가 들어가? 십시가 들어가야 돼. 십시. 알겠지? 십시 하니까 약간 말 좀 그렇지만 됐지? 그래서 집에 갑시다. 꺼집시다. 숙제합시다. 불을 밝힙시다. 이런 애들은 다 무슨 체? 하오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야. 됐지? 꼭 기억해놔. 집에 갑시다. 숙제합시다. 꺼집시다. 일어납시다. 이런 거 다 무슨 체? 하오체다. 하십시오 체 아니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칠판 한번 봐. 잘 들어. 집에 갔다. 이거 무슨 체야? 이거 아까 알려줬잖아. 집에 갔다. 밥 먹었다. 일어났다. 이런 거 다다다다다다로 끝나는 거 무슨 체? 헤라체. 알겠지? 그지? 다다다다다다로 끝나는 거 뭐다? 헤라체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칠판 봐. 너 밥 먹었어? 하고 물어봐. 이거 무슨 체 같아? 밥 먹었어? 해체? 자, 이건 해체. 잘 들어. 봐봐. 해체에다가 요가 붙은 게 무슨 체냐? 해오체인 거야. 그래서 해체는 무조건 요가 붙을 수 있어. 그지? 그러면 밥 먹었어요. 가능하지? 그러니까 먹었어는 무슨 체? 해체인 거야. 됐지? 자, 근데 야, 너 밥 먹었니? 하고 물어봐. 그럼 얘는 뭐야? 똑같은 반말이잖아. 근데 먹었니요? 돼, 안 돼? 안 되지? 뒤에 뭐가 못 붙어? 요가 못 붙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헤라체가 되는 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구분하는 거야. 반말이야. 딱 봐도 완전 반말이야. 근데 반말인데 요가 붙을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돼? 해체. 알겠지? 그지? 그리고 요가 붙을 수 없다. 그럼 뭐라 그래? 헤라체라 그러는 거. 됐죠? 요거 계속 이따 끝날 때도 물어볼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칠판방 다시 올라왔어요. 상대 높임법. 일단 첫 번째 종결 표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요게 마지막이야. 뭐냐면 자신을
낮추는 어휘. 나 자신을 낮추는 어휘를 쓰잖아. 그럼 이거 누구 높이는 거야? 듣는 사람 높이는 거. 알겠지? 그래서 칠판 봐. 나 자신을 낮추는 어휘 세 가지 있죠? 저희, 그리고 제. 요렇게. 알겠지? 자, 내가 할게. 그랬어. 근데 선생님, 제가 할게요. 그래. 그럼 제를 쓰면서 누굴 높이는 거야? 듣는 선생님을 높이는 거죠? 그지? 그래서 나 자신을 낮추는 어휘를 쓰면 누구를 높인다? 듣는 이를 높인다. 그래서 잘 들어. 자, 물어볼 거야. 이거 선생님이 숙제 내준 책에 뭐 이 문제 나와. 자, 자, 어버이날을 맞아서 엄마 옷 사러 왔어요. 그래서 얘기해. 점원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저희 어머니께서 입으실 건데요. 그지? 자, 그럼 잘 들어. 저희는 어머니를 높인다. O야, X야? X. 그렇죠. 그냥 외워놔. 저희는 누구 높이는 거라 그랬어? 듣는 사람. 알겠지? 나 자신을 낮추는 어휘를 통해서 듣는 이를 높이는 거야.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누구 높여? 듣는 사람이 거기 있는 점원인 거지. 그지? 그래서 점원을 높이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칠판 봐. 잘 들어. 상대 높임법을 실현하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어. 뭐하고 뭐? 종결 표현, 그리고 뭐다? 지금 자신을 낮추는 어휘. 알겠지? 그지? 이렇게 외우는 거야.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 뭐 정리 끝났어? 높임법 다 끝났어요. 됐지? 자, 그래서 봐봐. 객체 높임법 실현하는 단어는 그냥 무조건 외우라 그랬어. 요 5개가 안 나오면 뭐가 아니다? 객체 높임법이 아니다. 알겠지? 그지? 모시다, 배다, 들이다, 요추다. 외워.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지울 겁니다. 높임법은 끝!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잘 들어! 자, 이제 뭐로 왔냐? 시간, 표현으로 왔어요. 알겠지? 이게 어려워. 알겠죠? 이제 시간 표현으로 왔어. 자, 우리 시간 표현이라는 거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뭐하고 뭐가 있는 거냐? 시제와 상이 있다. 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동작상이라 그래. 알겠죠? 상을 다른 말로 동작상이라고 한다. 됐지? 자, 그럼 시제가 뭔지는 알잖아. 그치? 그래서 시제는 뭐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됐지? 자, 그리고 동작상은 영어랑 똑같아. 뭐가 있느냐? 이미 다 끝났어.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완료상이라 그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걔를 뭐라 그래? 진행상이라 불러. 알겠지? 상 두 가지는 완료상과 진행상이 있다. 됐지? 자, 그럼 잘 봐. 시제를 실현하는 방식, 동작상을 실현하는 방식이 뭔지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거는 뭘 통해서 표현되는 거냐? 세 가지를 외우는 겁니다. 거기다 써놔. 요 시제에다가 밑줄 긋고 써요. 1번 선어말 어미. 자, 이따 다 설명할 거야. 2번 관형 사형 어미. 자, 그리고 3번 시간 부사어. 이렇게 써. 되지? 시세를 표현하는 방식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간부사어. 그냥 이렇게 외워. 알겠지?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간부사어는 뭐다? 시제다. 됐지? 자, 그리고 칠판 봐. 동작상은 잘 봐봐. 완료, 이미 끝난 거냐? 진행,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냐? 이건 두 가지 방식이야. 뭘 통한 거냐? 거기다 써요.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의 구성과. 알겠죠? 나 밥 먹고 있다. 그럼 잘 봐봐. 밥 먹고 있다라는 건 지금 진행되는 거죠? 그럼 먹고를 뭐라 그래? 중심적음이 무슨 용언? 보조용언이야. 그리고 뒤에 있다를 뭐라 그래? 본용언이라 그래. 앞에가 본용언, 뒤에가 보조용언이죠? 자, 근데 잘 들어. 밥을 다 먹어버렸다. 그럼 먹어가 본용언. 버리다 뭐야? 보조용언이지. 그럼 밥 먹어버렸다는 뭐가 돼? 완료가 되잖아. 되지? 이렇게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의 구성과 두 번째 면서, 고서와 같은 연결어미. 알겠지?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연결어미다. 됐죠? 자, 그래서 봐봐. 잘 들어.
음악을 들으면서 숙제를 한다. 그럼 이건 뭐야? 음악 듣는 거랑 숙제하는 거랑 동시에 벌어지는 거죠? 그럼 진행인 거야. 그지? 자, 근데 잘 들어. 밥을 먹고서 학교에 갔다. 그럼 고서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 밥을 먹은 다음에 학교 간 거잖아. 그럼 밥 먹는 동작은 어때? 이미 다 끝난다는 거지. 그럼 그건 뭐라 그래? 완료라 그러는 거. 알겠지? 됐지? 자, 그래서 칠판 봐. 자, 문법은 이렇게 요소 연결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시제, 선어말어미, 관형사용어미, 시간부사어, 그리고 동작상은 뭐다? 본용어, 보조용어의 결합, 그리고 뭐? 연결어미. 이렇게 외우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제, 첫 번째, 과거 시제부터 갑니다. 잘 봐. 자, 칠판 봐. 과거가 뭔지 누구나 다 알아. 알겠지? 그지? 자, 근데 애들이 요즘에는 있잖아. 말뜻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알겠죠? 말뜻을 똑바로 봐야 돼. 선생님들이 문제 낼 때 있잖아. 과거 시제다. 이딴 말을 안 써. 그럼 뭐라고 하는 거냐? 잘 들어. 사건, 시가, 발화, 시에, 선행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럼 이 말의 뜻이 뭐야? 사건 시가 발화 시에 선행한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 사건이 먼저, 말은 나중이란 뜻이야. 그죠? 그럼 사건이 어때? 이미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행한다는 건 먼저 벌어졌다는 거야. 사건이 먼저, 말은 나중이다. 이게 바로 뭐? 과거 시제가 된다. 됐죠? 자, 그럼 칠판 봐. 그럼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방식 잘 들어요. 첫 번째, 뭘 써? 선어말, 어미를 쓰지. 그지? 자, 그럼 선어말 어미 뭐가 있을까? 뭐뭐 안, 뭐뭐 엇, 뭐뭐 엿. 알겠죠? 그지? 요게 바로 뭐야? 선어말 어미야. 우리 잘 들어. 중간에 낀 애들을 뭐라고 불러? 선어말 어미라고 부르는 거야. 그지? 밥을 먹었다. 영화를 보았다. 공부를 하였다. 이렇게 중간에 껴있죠? 그럼 걔네들을 다 뭐라 그래? 선어말 어미라고 한다. 알겠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써줄게. 봐봐. 영화 보았다. 밥을 먹었다. 공부를 하였다. 요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요렇게 중간에 끼어있는 애들을 선어말 어미라고 한다. 됐죠? 자, 그럼 칠판 봐. 잘 들어. 요 엿은 있잖아.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엿은 어디에만 붙는 거냐? 하 뒤에만 붙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시험 문제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내느냐? 잘 들어. 내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라고 해. 자, 그럼 칠판 봐.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애답이 출처 있어. 그래서 잘 들어요. 여기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엿을 사용했다 라고 하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렸죠. 그지? 자, 칠판 봐. 놓였다는 뭐의 줄임말이야? 나의 줄임말이지? 그지? 그럼 여기는 엿을 쓴 게 아니야.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뭘 쓴 거야? 엇을 쓴 거야. 알겠죠? 됐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분석할 수 있는 건 분석해야 된다. 됐죠?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엿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어디에만 붙는다 그랬어? 하 뒤에만 붙는 거야. 다른데 엿 붙은 건 다 무슨 말이야? 줄임말이야. 알겠지? 그지? 놓이 얻다의 줄임말. 그게 뭐? 놓였다. 알겠죠? 그래서 엿을 하고 이거 지금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엿이라 그러면 안 돼. 뭐라 그래야 돼? 엇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됐지? 태호 뭔 소리인지 알겠니? 아, 정말 알겠어? 잘 봐. 지금 봐봐. 너 태호야 생각해봐. 하였다. 이거 하, 이, 얻다로 분석돼 안 돼? 이딴 말 없이, 그지? 그럼 이거는 엿이 하나인 거야.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근데 내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아니면 이거 있잖아. 태우에게 밥을 먹였다. 그지? 근데 밥을 먹였다가 뭐의 줄임말? 먹이 얻다의 줄임말이지. 그지? 그럼 이거는 먹이 얻다의 줄임말이니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엿이 쓰는 게 아니라 뭘 썼다고 해야 돼? 엇이라 그래야 돼. 엿하고 엇하고 다른 거야. 더 헷갈리셨니 혹시? 어? 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어. 아니, 지금 분석하면 잘 들어. 요 엿은
하이 얻다로 분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엿이 하나의 형태소야.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그지? 근데 봐봐. 밥을 먹였다는 뭐의 줄임말이야? 먹이 얻다의 줄임말이잖아. 그럼 과거 시제 나타내는 애는 뭐야? 어시지. 뭐가 아니라 엿이 아니라. 알겠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네. 이해됐어요. 잠깐 뭐가 이해가 안 돼, 태호야? 아니 창피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봐. 뭐? 녹이었다. 그니까 봐봐. 우리가 말을 할 때 긴 말을 줄여 쓰잖아. 난처한 상황에 원래는 노이었다인데 이걸 줄여서 노였다로 줄여 쓰는 거야, 보통. 이것도 먹이었다인데 뭐로 줄였어? 먹였다라고 줄여 쓰는 거. 알겠지? 그지? 오케이?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먹이었다? 먹이었다가 뭐야? 먹게 했다. 알겠지? 먹게 했다. 그지? 먹이다에다가 뭘 붙인 거? 엇을 붙인 거. 알겠지? 그게 줄어들면 뭐가 돼? 먹였다가 되는 거. 알겠지? 그지? 오케이? 아니 그니까 자 칠판 봐. 이것도 봐봐. 보였다. 그지? 그럼 보였다도 뭐의 줄임말이야? 보이었다의 줄임말이야. 보이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 엇이 붙은 거. 알겠지? 그지? 오케이? 줄여 쓴 거는 뭐 해줘야 돼?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칠판만. 그럼 첫 번째 잘 들어요. 선어말 어미 엿을 쓰거나 그리고 또 있어. 잘 들어. 두 개 겹치는 거야. 엇. 그리고 그 다음에 엇. 요런 거 써. 알겠죠? 그지? 자, 그럼 봐봐봐. 이거 쓰면은 약간 무슨 느낌이니? 나 중학교 때는 국어 잘했었는데. 그럼 이 말이 무슨 말?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알겠죠? 그죠? 나 중학교 때는 국어 100점 맞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알겠지? 그지? 나 초등학교 때는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됐죠? 그래서 칠판방 이렇게 엇을 쓰잖아. 그럼 여기다 써. 현재와 단절된 과거라고 쓰는 거야. 여기다가 현재와 단절된 과거라고 쓰는 거야. 됐지?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있어. 자, 칠판방 하나 더. 선어말 어미 뭘 써? 덜을 쓰는 거죠. 됐지? 요 덜하는 선어말 어미는 있잖아. 뭐 할 때 쓰는 거냐? 회상할 때 쓰는 거야. 알겠지? 얘는 회상할 때 쓰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잘 봐봐. 너 민수 어제 PC방 가더라? 그죠? 민수 어제 코노 가더라? 내가 봤어. 하고 중간에 뭐 들어가? 더 들어가죠? 그래서 뭔가 회상할 때, 요럴 때 덜을 씁니다. 그럼 더도 중간에 꼈으니까 뭔 어미야? 선어말 어미. 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무슨 어미 써야 돼? 관형사형 어미. 자, 잘 들어요. 관형사형 어미라는 것은 뒤에 오는 뭘 꾸며주는 역할?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 알겠죠? 체언 안에 뭐 들어가? 명사, 대명사, 수사. 요게 들어가지. 뒷말을 꾸며주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무슨 어미야? 관형사형 어미인 거야. 자, 그럼 관형사형 어미인데 잘 들어. 이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 시제를 할 땐 있잖아. 과거, 현재, 미래 구분하는 건 누구나 다 해. 근데 얘는 형태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품사 분석도. 알겠지? 자, 그래서 칠판 봐. 너무 중요한 거 할 거야. 이거는 같이 선생님이 섞어서 쓸게. 잘 들어. 봐. 거기다 씁니다. 동사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나 은을 써. 자, 우리 잘 들어. 관형사형 어미는 중간에 낀 게 아니야. 단어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줄표를 양쪽에다가 쓰지 않아요. 알겠지? 앞에만 뭘 써? 요 줄표를 쓰는 거야. 됐죠? 그럼 관형사형 어미가 니은이나 은이 동사에 붙으면 무슨 시제냐? 과거 시제예요. 알겠지? 됐지? 자, 근데 반면에 형용사랑 잘 봐. 서술격 조사이다. 우리 이다를 뭐라고 해? 서술격 조사라 그래. 학생이다, 친구이다 라고 해서 명사 뒤에다가 이다 붙으면 뭐가 되게 만들어줘? 서술어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칠판 봐. 여기다가 잘 들어요. 뭐뭐 니은, 뭐뭐 은이 붙어. 그러면 현재 시제야. 그러니까 너네가 딱 봐도 어때?
이거 시험 문제 나오기 좋겠지. 그지? 똑같은 은하고 니은인데 동사에 붙느냐 형용사에 붙느냐 달라지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실판 봐. 한번 여기다 예문 써볼 거야. 봐봐. 내가 본 영화, 내가 읽은 책. 딱 봐도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지. 그지? 왜 그러냐면 잘 들어. 보다 동사야. 읽다도 여전히 뭐야? 동사죠? 그럼 동사에다가 관형사역 어미 니은하고 은부터 써. 그럼 뭐야? 과거 시제야. 됐지? 자, 근데 실판 봐. 잘 들어. 자, 예쁜 집, 맑은 물, 그리고 학생인 친구. 자, 실판 봐. 여기 봐요. 예쁜 집, 맑은 물, 학생인 친구. 그럼 실판 봐. 예쁘다, 막다, 품사 뭐야? 형용사, 성질 상태. 그지? 그럼 형용사에다가 뭐 붙었어? 니은, 은 붙었죠? 서술격 조사 이다 뒤에다가 뭐 붙었어? 니은 붙었지? 그러니까 이거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가 되는 거. 알겠지? 그지?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관형사역 어미 니은이나 은은 동사에 붙으면 뭐다? 과거 시제. 그지? 그리고 그 다음 형용사하고 이다 뒤에 붙으면 뭐야? 현재 시제야. 알겠죠? 자, 그럼 맞춰봐. 자, 민수야 맞춰봐 이거. 자, 잘 봐봐. 자, 우리 집에 놀러 온 민수. 됐죠? 자, 이거 무슨 시제야? 민수야, 우리 집에 놀러 온 민수. 이거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렇죠. 왜? 오다가 뭡니까? 동사잖아. 그치? 그럼 동사 뒤에 뭐 붙었어? 니은 붙었죠? 관형사역 어미. 그러면 이거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야. 알겠지? 현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관형사역 어미에서 중요한 게 이거다. 됐지? 자, 그리고 봐봐. 하나 더 써. 우리 과거 시제 나타내는 관형사역 어미 거기다 하나 더 씁니다. 던. 요거 써놔. 던. 알겠지? 예쁘던, 막던. 그래서 더는 있잖아.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상관없이 던 붙으면 다 뭐야? 과거인 거야. 알겠죠? 그죠? 높던, 크던 이런 식으로.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관형사역 어미 했지? 자, 그럼 세 번째 3번은 쉬워. 3번 뭐 쓰면 돼? 시간, 부사, 그래서 과거 시제 나타내는 시간 부사에 뭐 있어? 어제. 알겠지? 그지?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이미, 벌써 요런 애들이 뭐야? 시간 부사어가 되죠.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뭐다? 과거 시제가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그럼 봐봐. 너네가 볼 때도 무조건 나올 것 같은 게 느낌 오지? 이거 나오는 거야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문제 풀 때 있잖아. 동사냐 형용사냐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해. 알겠죠? 됐지? 자, 칠판 봐. 자, 이제 두 번째 무슨 시제로 왔어? 현재 시제로 왔죠? 자, 잘 봐. 그럼 똑같이 잘 들어. 현재 시제 나타내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 거지. 일단 1번 무슨 어미? 선어말 어미. 됐죠? 1번 선어말 어미. 됐지? 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잘 들어. 봐봐. 동사에다가는 선어말 어미 뭘 쓰는 거냐? 니은이나 는을 붙여요. 그럼 현재 시제야. 알겠지? 그지? 동사에다가는 선어말 어미 니은이나 는을 붙여. 그래서 칠판 봐. 자, 너네 제일 지금 하고 싶은 말. 나 집에 간다. 알겠죠? 그럼 집에 간다. 그럼 칠판 봐. 선어말 어미가 뭐라 그랬었더라? 요렇게 중간에 낀 애들을 뭐라 그래?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니은이 중간에 껴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뭐라 그래?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거야. 그럼 가다의 품사가 뭐야? 동사. 그럼 동사에다가 뭐 붙었어? 선어말 어미 니은 붙었죠? 그럼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야. 됐지? 자, 그리고 칠판 한번 봐. 그리고 잘 들어. 밥을 먹는다.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봐라. 먹다는 동사. 그럼 중간에 뭐 껴있어? 는 껴있죠? 그럼 이거 뭐야? 현재 시제인 거지. 그지? 자, 근데 봐봐. 자, 선생님 봐봐. 자, 민수야. 칠판.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들어. 집에 간다 할 때 중간에 들어있는 니은은 무슨 어미야? 선어말 어미야. 그지? 자, 근데 봐봐. 집에 간 사람이라고 했어.
비교. 자, 그럼 잘 들어. 집에 간 사람이라고 할 때 요 니은 이거 무슨 어미라 그래? 요 니은 아까 배웠지? 이거 무슨 어미라고 했어? 관형사형 어미.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봐봐. 중간에 끼면 뭐라고 부른다? 선어말 어미라고 한다. 그지? 그리고 단어 맨 뒤에 끝나서 얘가 뒤에말을 꾸며줘. 그럼 이건 뭐라 그래? 관형사형 어미라고 해. 자, 그럼 잘 봐. 선생님 봐. 지금 봐라. 요 니은이 있잖아. 중간에 꼈어. 그럼 이거 무슨 시제야? 이거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알겠지? 근데 요 니은이 뭐 뒤에 붙었어? 동사 뒤에 관형사형 어미로 붙었죠? 그럼 집에 간 사람. 그럼 이미 간 거잖아. 그러면 이거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야. 알겠지? 그지?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됐죠? 자, 다시 한번. 잠깐. 자, 집중해. 잘 들어. 니은이 중간에 꼈다. 선어말 어미로서의 니은은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됐지? 자, 그리고 동사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었어. 그럼 이거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 알겠지? 그지? 외우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동사에다가는 니은이나 는을 붙여. 그리고 잘 들어. 형용사나 서술격조사 이다는 뭘 안 붙이는 거냐? 선어말 어미 안 붙여.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기본형 자체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 됐지? 그래서 칠판 봐. 기쁘다. 그리고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쓰죠? 기쁘다. 학생이다. 됐지? 자, 그럼 칠판 봐. 기쁘다 형용사. 학생이다라고 했을 때 이다 뭐? 서술격 조사.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선어말 어미 없이 기본형 그 자체로 뭘 표현한다?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 알겠지? 외우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무슨 어미 와야 돼? 관형사형 어미. 자, 그럼 잘 봐봐. 관형사형 어미. 그럼 얘도 뭐랑 구분하는 거야? 동사랑 형용사랑 구분하는 거지. 그럼 잘 들어. 동사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잘 들어요. 는이 붙으면 현재 시제야. 알겠지? 그지? 동사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야지 현재 시제야. 그래서 잘 들어. 집에 가는 친구, 밥을 먹는 사람 하고 뒤에 뭐 붙었어? 는 붙었죠? 현재 시제. 됐지? 자, 그리고 아까 했었지.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 이다에다가 지금 뒤에 뭐 붙여? 잘 들어. 기쁘다, 막다, 깨끗하다 이런 형용사는 뒤에 는이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붙어. 기쁘든 말돼 안 돼? 안 되지. 형용사하고 서술격 조사 이다는 뒤에 뭐 붙이는 거라 그랬어? 니은이나 은이 붙어요. 그랬을 때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야. 알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기쁜 그리고 맑은 이런 식으로 학생인 친구 그럼 요렇게가 바로 뭐야? 현재 시제가 되죠. 알겠지? 됐지? 자, 그래서 우리 봐봐봐. 지금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알겠지? 시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 때는 동사냐, 형용사냐, 관형사형 어미냐, 선어말 어미냐 요거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야. 됐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럼 현재 시제 나타내는 무슨 부사어? 시간 부사어. 자, 그럼 현재 시제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에 뭐가 있을까? 요런 거. 오늘. 그리고 지금, 요즘, 요런 애들. 얘네가 대표적인 뭐? 현재 시제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가 된다.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 이제 뭐야? 미래 시제는 심플해. 알겠지? 자, 요거 지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미래 시제로 왔어요. 자, 우리 그러면 아까 했던 순서대로 하는 거야. 자, 3번 미래 시제. 자, 그럼 미래 시제 나타내는 거 첫 번째 무슨 어미? 선어말 어미. 됐죠? 자, 우리 미래 시제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 뭐가 있을까? 요거 뭐뭐캣. 알겠죠? 그지? 내일은 날씨가 맑겠다. 그지? 뭐뭐캣. 아니면 있잖아. 약간 옛날 말투. 우리 시에 보면 많이 나와. 뭐뭐리라. 알겠지? 내가 하리라. 뭐뭐 하리요. 라고 할 때 중간에 뭐 껴있어? 리가 껴있죠? 그러면 이거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야. 알겠지? 그지? 오케이?
자, 근데 잘 들어. 여기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잘 봐. 요 get은 있잖아. 미래만 나타나지 않아. 알겠지? get은 미래만 의미하는 게 아니야. 얘는 미래 말고도 여러 가지 의미 있어. 얘는 봐봐. 미래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리고 추측을 나타낼 때도 써. 의지를 나타낼 때도 써. 가능성을 나타낼 때도 써요. 그리고 완곡하게 말을 할 때, 요때도 get을 써. 알겠죠? 완곡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돌려서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야. 약간 영어에서 있잖아. get을 쓰면 얘가 please 느낌이 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문 좀 닫아주겠니? 이렇게. 그죠? 갖다 줄 수 있겠어? 이렇게 get을 쓰지? 그럼 약간 무슨 느낌 나? 공손한 느낌 나죠? please 느낌을 주는 게 바로 뭐다? get이 된다. 됐지? 자, 그리고 칠판 봐. 추측. 추측은 이런 거야. 어떤 게 추측일까? 지금쯤 고향에서는 눈이 많이 내렸겠다 라고 하면 get이 뭘 드러내? 추측 드러내지. 그지? 자, 그리고 잘 봐. 의지도 있어. 봐봐. 나 공부 열심히 하겠다. 나 이번에 국어 100점 맞겠다. 그럼 그게 뭐야? 의지가 되는 거. 됐죠? 자, 그리고 칠판 봐. 가능성은 뭐냐면 봐봐. 의지랑 가능성이랑 헷갈리는 애들이 있는데 잘 봐. 가능성으로 get이 나오면 얘네가 뭐 하는 거냐면 약간 조롱하는 말투에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봐봐봐. 예를 들어서 민수가 자꾸 볼펜을 돌려요. 그럼 선생님이 민수한테 얘기하는 거야. 민수야, 내가 더 잘 돌리겠다. 이런 거. 그죠? 그럼 약간 어때? 내가 돌리겠다라는 게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니죠? 뭐 하는 거야?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됐지? 자, 우리 올해 뭐해? 남학생들은 좋아하는 거 월드컵 하잖아. 그럼 월드컵 할 때 보면 어른들 어때? 특히 막 조기 축구 막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어때? 지금 호프집 가가지고 맥주 먹으면서 맨날 욕하죠, 국가대표들. 그러면서 뭐라고 욕하니? 아우, 저 새끼 나도 저 정도는 차겠다. 내가 더 잘 차겠다. 그럼 진짜 차겠다는 게 아니야. 뭐 하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 됐지? 요게 가능성인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래서 칠판 봐요. get은 미래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서진아. 얘는 뭐야? 미래, 추측, 의지, 가능성, 완곡 다 된다. 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잘 나오느냐? 봐봐.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 라는 문장이 있어. 잘 들어요.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 라고 할 때 여기 뭐 들어가? get 들어가죠? 자, 칠판 봐. 선생님이 애들한테 뭐라고 물어봤냐? 미래에 대한 추측을 드러낸다. O야 X야? O야 X야? 우리 밑줄 있으면 밑줄만 보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다 읽어봐.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내겠다야. 이거 미래입니까? 아니지. 뭐야 이것이 이제 과거야. 알겠죠? 그죠? 이미 끝난 거잖아. 그래서 잘 들어. 끝냈겠다가 뭐의 줄임말인 것 같아? 끝내었겠다. 알겠지? 그지? 얘가 끝내 얻겠다의 줄임말이지. 그럼 여기에 뭐 있어? 중간에 뭐 들어가? 들어갔지? 그럼 엇은 무슨 시제라 그랬어 아까? 과거 시제. 됐죠? 그리고 얘는 과거 시제, get은 뭘 드러내? 추측을 드러내. 알겠지? 그지? 그래서 잘 들어. 선생님 봐봐. get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면 안 돼? 미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됐지? 뭐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 거기다 씁니다.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과거, 현재도 가능하다. 이렇게 써놔. get이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과거 시제랑 현재 시제도 가능하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채원이 이거 왜 한 거야? 이거. 몇 시인가 같이 넣어.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선음할 어미 다음에 무슨 어미 있어? 과형, 사형, 어미. 됐지? 자, 그럼 관형, 사형, 어미 미래 시제 뭘 쓸까? 잘 봐. 뭐뭐을 그리고 뭐뭐 리을 요거 쓰잖아. 알겠죠? 그지? 뭐뭐을 뭐뭐리을 그지? 집에 갈 그지? 내가 읽을 책 이런 식으로. 요건 어렵지 않죠? 얘는 동사 형용사 상관없어요. 됐지? 자, 그리고 어떻게 쓰기도 하는 거냐면 요 관형사형 어미에다가 뒤에 것을 붙이기도 해. 그것도 미래 시제야. 우리 봐봐봐.
것이 무슨 명사? 의존 명사죠. 나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이번에 국어시험 100점 맞을 것이다. 1등급 맞을 것이다. 그럼 이런 게 바로 뭐야? 관형사형 어미 뒤에다가 뭘 썼어? 의존명사 것을 준 거지. 그지? 이것도 뭐다? 미래 시제가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어? 시간, 부사어. 자, 그럼 제가 미래 시제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내일 알겠죠? 그지? 모레 요런 애들이 바로 뭐야? 미래 시제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가 된다. 됐지?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뭐가 다 끝난 거야? 시제는 다 끝난 거죠? 됐지? 자, 그럼 이제 뭐로 갔어? 시제 끝났고 이제 뭐로 넘어왔어? 상으로 넘어왔어. 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 동작상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됐지? 자, 그럼 갑니다. 상을 표현하는 방식은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본용원, 보조용원의 결합이랑 그리고 뭐가 있어? 연결 어미가 있다. 됐지? 자, 그럼 칠판 봐. 완료상 여기다가 쌤 쓸 거야. 완료상을 표현하는 방식 잘 봐. 뭐뭐아 버리다 혹은 뭐뭐어도 돼. 됐지? 자, 숙제를 다 해버렸다. 밥을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걸 뭔 용언이라 그래? 본용언이라 그래. 뒤에 붙어 있는 걸 무슨 용언이라 그래? 보조용언이라 그러지. 그지?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잘 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나 진짜 이거 진짜 몇 번이나 얘기해도 있잖아. 시험 나오면 무조건 틀리고 와요. 봐봐. 뭐뭐아 뭐뭐어 있다. 이거 완료야. 알겠지? 그지? 진행 아니야. 꽃이 피어있다. 의자에 앉아있다. 침대에 누워있다. 이런 거. 그지? 사이에 끼어있다. 그럼 그거 다 뭐야? 이미 그 상태인 거야. 완료입니다. 완료. 알겠죠? 뭐뭐에 있다를 뭐라고 착각하면 안 돼. 진행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됐지? 외워. 뭐뭐에 있다는 완료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잘 봐봐. 두 번째, 완료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뭐가 있어? 뭐뭐 고서를 쓰면 돼. 그치? 밥을 먹고서 학교에 갔다. 그럼 고서가 뭐가 돼? 연결어미인 거죠? 밥 먹은 게 다 끝난 거, 완료가 된 거야. 됐지? 자, 그래서 봐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했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 진짜 환장해. 외우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외워요. 외웠는데 또 틀려 문제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외웠는데 왜 틀리는 건지. 그지? 문제를 똑바로 봐. 알겠죠? 뭐뭐에 있다는 무조건 뭐라고? 완료.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진행상. 진행상은 뭐냐? 뭐뭐고 있다. 그리고 뭐뭐아 가다. 뭐뭐아나 뭐뭐어를 쓰죠. 됐지? 밥을 먹고 있다. 그 다음 밥을 다 먹어간다. 그럼 이거 진행이잖아. 그지? 숙제를 하고 있다. 숙제를 다 해간다. 그럼 진행인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연결어미에 뭘 써? 아까 말했듯이 뭐뭐 면서를 쓴다. 알겠죠? 음악을 아이고! 전화. 네? 너 진짜 핸드폰 금지야. 너 진짜 이거 덮어놔. 너 진짜 오늘 채원이 때문에 지금 5분 늘어났어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 보는 거잖아요. 아, 시간을 보지 마. 네. 잠깐 채원아, 너 잠깐 이따가 집 가기 전에 너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 핸드폰에 혹시 있니? 너 초등학교 얼굴 진짜 보고 싶어 나. 아니 갑자기. 아니 진짜 너 진짜 초등학교 때 그렇게 더 날뛰었을 때를 한번 보고 싶어 진짜. 완전 개구쟁이. 자, 잘 봐. 그래서 뭐뭐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숙제를 한다. 알겠지? 그래서 얘가 바로 뭐다? 진행상이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뭐 다 끝난 거야? 시간 표현 다 끝난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요거 지웁니다. 자, 이제 뭐로 왔어? 피동으로 왔습니다. 자, 칠판 봐. 잘 봐. 피동의 반대말이 뭐야? 능동. 알겠지? 피동의 반대말이 능동이야. 피동은 뭐냐면 당하는 거. 내가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그래서 피동은 영어에서 뭐랑 비슷한 거라 그랬어? 수동태. 알겠지? 영어의 수동태. 그래서 우리 봐봐. 중학교 때부터 능동, 그 다음에 거기 수동, 그거 바꾸는 거 엄청 많이 하잖아. 그지? 그래서 영어의 수동태하고 비슷한 게 바로 뭐? 피동이 된다. 그리고 능동은 내가 직접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봐라.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그럼 그거 무슨 문이야?
무슨 문이야? 능동. 능동. 그렇죠. 근데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그럼 뭐가 되는 거? 피동. 알겠지? 쥐가 당하는 거니까. 됐지? 자, 그래서 칠판 봐. 이 피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행위를 당하는 대상에 초점을 두는 표현이다. 왜냐면 행위를 당하는 애가 뭐로 빠져? 주어로 빠지잖아. 됐지?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래? 피동이라 그래.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봐봐봐.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이거 뭐야? 피동이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피동 뭐가 있을까? 잘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할까? 아까 말했던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그럼 그것도 뭐야? 피동인 거지. 내가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거니까. 알겠죠? 됐지? 어떤 걸 당하다. 그래서 봐봐. 의미적으로 써줄게. 뭔가를 당하다. 뭐뭐어지다. 그리고 뭐뭐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걸 뭐라 그런다? 피동이라 그런다. 알겠지? 당하다. 뭐뭐어지다. 뭐뭐게 되다. 됐죠? 자, 그럼 칠판 봐. 그럼 이렇게 피동을 만드는 방식에 몇 가지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 뭐하고 뭐가 있는 거냐? 거기다 씁니다. 파생적 피동이랑 그리고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 이렇게 두 가지인 거야. 파생적 피동이랑 통사적 피동 두 가지가 있다. 됐지? 자, 그럼 잘 봐봐. 파생적 피동은 자, 외우는 거야. 파생적 피동이라는 것은 뭐냐? 뒤에다가 전미사를 쓰는 거예요. 외워요. 파생적 피동은 뒤에 뭘 쓰는 거다? 전미사를 쓴다. 전미사, 전미사, 전미사. 알겠지?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피동을 만드는 전미사가 5개가 있어. 그 5개가 뭐가 되는 거냐? 이, 히, 리, 기, 그리고 되다. 알겠지? 이힐이기 되다야. 됐죠? 자, 그래서 이힐이기 되다. 뭐가 있을까? 자, 칠판 봐. 이가 붙는 피동 뭐가 있을까? 나누다. 우리 불러봐. 나누다 피동으로 만들면 뭐라 그래? 나뉘다. 그렇지. 그래서 나뉘다. 됐지? 자, 그리고 희가 붙어있는 피동은 뭐가 있을까? 먹히다. 알겠죠? 먹히다가 되겠죠. 됐지? 자, 그리고 리 붙는 피동 뭐가 있을까? 문제가 잘 뭐하다 그래? 풀리다. 그렇지. 문제가 잘 풀리다 라고 하죠. 됐지? 자, 그리고 기가 붙는 피동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음식을 담다. 그럼 능동이야. 그럼 음식이 그릇에 뭐하다 그래? 담기다. 그렇지. 그럼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바로 피동이 돼. 됐죠? 자, 그리고 칠판 봐. 되다가 붙는 피동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 발견되다. 복구되다. 이런 말 쓰지. 그지? 그래서 잘 들어. 되다가 전미사일 때는 이렇게 발견, 복구 이런 것처럼 회복 이렇게 명사 뒤에 다이렉트로 되다가 붙어야 요 되다를 뭐라 그래? 전미사라고 부르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외워요. 파생적 피동은 뭘 쓰는 거다? 전미사를 쓰는 거다. 그럼 전미사 5개 뭐 있어? 이일이기 되다, 이일이기 되다, 이일이기 되다. 알겠지? 이일이기 되다야. 됐지? 자, 근데 반면에 통사적 피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얘네들은 뒤에다가 보조 용언을 쓰는 거야. 아까 우리 뭐 할 때 동작상 할 때 뭐 배웠어? 보조 용언이 어떤 건지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뒤에다가 뭘 쓰는 거냐? 보조 용언을 쓰는 거야. 그럼 칠판 봐. 보조 용언 뭘 쓰는 거냐? 뭐뭐 어지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요 어지다. 나 진짜 환장할 것 같아. 이것도 몇 번이나 알려줘. 외워요. 근데 문제 풀 때 또 틀려. 알겠지? 뭐뭐 어지다는 뭐냐면 이거 전미사 아니야. 알겠죠? 이거 전미사 아니야. 얘가 사실 앞에 어까지 붙어있는 게 본용언이고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지다가 무슨 용언이냐? 보조용언이야. 알겠죠? 됐지? 그래서 우리 봐봐봐. 어지다 붙어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봐봐. 믿어지다. 그 다음 어때? 풀어지다. 이런 애들. 그러면 이거 다 뭐야? 믿어, 풀어는 본용언. 그리고 지다는 무슨 용언? 보조용언. 알겠지? 그지?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의 결합이다. 알겠죠? 그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느냐? 뒤에 뭐뭐게 되다를 붙이는 거야. 됐죠? 집에 가게 되다. 알겠죠? 그리고 친구를 돕게 되다. 이런 애들 있지? 그럼 이것도 똑같겠죠?
앞에 붙어 있는 뭐뭐 개까지 요 뭐뭐 개까지를 뭐라 그래? 이것을 본용원이라고 하고, 그치? 자,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요 되다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보조용원이라 그러는 거. 알겠지? 앞에는 본용원, 뒤에는 보조용원. 알겠죠? 그치? 자, 그럼 요렇게가 바로 뭐? 통사적 비동인 거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뭐야? 요거 어지단 거야. 그치? 자, 근데 잘 봐봐. 선생님이 있잖아. 어떤 단어를 쓴 거냐? 자, 칠판 봐. 믿겨지다, 잊혀지다, 그리고 되어지다 이런 걸 썼어. 됐지? 그럼 이거는 무조건 다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잘 들어. 요런 스타일의 애들은 다 어때?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다. 이걸 무슨 피동이라고 하느냐? 피동을 나타내는 방식을 쓸데없이 두 개를 쓴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이중피동이라 그래. 알겠죠? 됐죠? 그래서 이중피동은 잘못된 거야. 바르게 고쳐야 돼. 자, 그럼 한번 해보자. 믿다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여기다가 전미사 기를 붙여요. 믿기다. 오케이, 피동이야. 그럼 이걸로 충분해. 근데 뭐하러 여기다가 어지다를 써? 알겠지? 그래서 이중피동이야. 그리고 있다. 해보자. 있다. 그럼 이거 뭐야? 피동인 거죠? 근데 어때? 아, 피동, 능동. 여기다가 피동 만들어. 이치다야. 근데 여기다 뭐하러 어지다를 써? 알겠지? 그지? 쓸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되다 붙은 단어 해볼까? 강화에다 되다를 써. 강화되다. 되다가 아까 뭘 써? 피동전미사죠? 근데 여기다가 뭐하러 쓸데없이 어지다까지 써. 되어지다 그럼 틀린 거야. 됐지? 그래서 칠판 봐. 그냥 믿기다, 잊히다, 강화되다 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잘 들어!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알겠죠? 자, OX인지 맞춰보는 거야. 됐지? 잘 봐봐. 자, 맞춰보세요. 풀려지다. 문제가 잘 풀려지다. 피동전미사 두 개가 결합한 이중피동이다. O야, X야? 오. X.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잘 봐봐. 요거 X야. 봐봐. 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미사리 붙였어. 풀리다. 근데 여기다가 뭐까지 붙었어? 어지다까지 붙었죠? 그런데 어지다가 전미사냐고. 알겠지? 그지? 시험 문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뭔지 알겠죠? 그지? 그래서 어지다는 전미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선택지에서 어지다는 전미사이다. 막 이런 거 안 내잖아. 그지? 교묘하게 섞어놔둔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칠판 봐. 이런 애들 있잖아. 여기 나와 있는 믿겨지다, 잊혀지다. 그럼 이것도 밑줄 그어놓고 잘 봐봐. 피동전미사가 두 번 결합한 이중피동이다. 그럼 다 X야. 알겠지? 왜냐면 피동전미사 뒤에 뭐가 붙은 거니까. 어지다가 붙은 거니까. 알겠지? 이중피동은 맞아. 하지만 전미사가 두 번 붙은 건 아닌 거야. 어지다는 뭐가 아니다? 전미사가 아니다. 어지다는 무슨 용언이다? 보조용언이다. 알겠지? 그지?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채원아, 지금 리슨 듣고 있어 지금? 네. 잘 듣고 있는 거야? 네. 우리 채원이 그 미국 갔다 와서 선생님 영어로 수업해줘야 되는 거야 혹시? 네. 왜 그래? 자, 다 썼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잘 봐. 근데 아직 피동이 안 끝났어. 알겠지? 자, 칠판 봐. 이제 두 개만 더하면 피동 끝입니다. 요거 지울 거예요. 잘 들어. 우리가 능동 피동을 바꾸잖아. 자, 근데 봐봐. 능동문인데 있잖아. 피동문으로 못 바꾸는 문장이 있어.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 두 개 써야 돼. 알겠지? 능동문인데 피동으로 못 바꾸는 애 있어. 그래서 씁니다.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 요거. 그럼 꾸중 들었다. 칭찬 들었다. 요건 능동문이지. 근데 이거 피동문으로 바꿔. 잠깐, 채원아. 아, 갑자기 머리는 또 왜 푸는 거야 도대체? 머리가 풀려가지고 다른
그래서 꾸중을 들었다. 칭찬을 들었다. 그래서 이거 능동문이죠? 이거 피동으로 바뀌어 못 바뀌어? 못 바뀌는 거. 알겠지? 자, 그리고 또 있어. 자, 하나 더 쓸 거야. 피동문이거든? 근데 피동문인데 얘를 있잖아. 능동으로 못 바꾸는 거야. 뭔가 자연현상이나 주체가 뭔지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능동으로 못 바꿔. 그래서 잘 봐봐. 잘 들어. 날씨가 풀리다. 그럼 날씨 풀리다. 누가 날씨 푸는 사람 있어? 없잖아. 알겠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어때? 잘 들어. 능동으로 바꿔 못 바꿔? 못 바꿔. 그죠? 아우 쟤는 아무래도 정병에 걸렸어. 이거 능동으로 바꿀 수 있니? 정병에 걸렸어. 아, 쟤는 정병이야. 정병에 걸렸어. 이거 능동으로 바꿔 못 바꿔? 못 바꾸죠? 그지? 누가 정병을 거냐고. 안 되잖아. 그지? 감기에 걸리다고 똑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런 거 거는 거 아니잖아. 됐죠? 이런 애들은 어때? 능동으로 못 바꾸는 거야. 하나 더 해볼까? 구름이 거쳤다. 그럼 이것도 봐봐. 구름이 거쳤다. 그럼 이것도 누가 구름 걷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 됐지? 그래서 얘도 뭐로 못 바꾼다? 능동으로 못 바꾼다. 알겠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뭐가 다 끝났어? 피동 정리 다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인용 표현으로 왔습니다. 잘 봐요. 사동 안 해요? 아, 사동도 할 거예요. 근데 인용 먼저 하고. 알겠지? 자, 지금 시간이 끝나가고 그럼 사동까지 오늘 다 할까 그냥? 아, 지금 시간상 인용을 하는 게 이제 나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다 계획이 있거든. 와. 알겠지? 사동까지 하면 사동 하는데 30분 걸리는데. 자, 잘 봐. 자, 이제 뭐로 왔냐? 인용으로 왔습니다. 자, 우리 인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이 하는 말이나 생각 같은 걸 내가 끌어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인용 안에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 직접 인용이랑 그리고 무슨 인용? 간접 인용 이렇게 있어요. 되지? 자, 그래서 직접 인용은 있잖아. 뭘 쓰는 거? 이렇게 큰 따옴표가 있는 애들이 뭐야? 직접 인용인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직접 인용에서는 우리가 뭘 쓰는 거냐? 뭐뭐 라고를 써. 알겠지? 그지? 공부 똑바로 해. 라고 말씀하셨다. 알겠죠? 그지? 그래서 요 라고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 인용격 조사. 더 정확하게는 인용부사격 조사라 그래. 인용격 조사. 요건 어미가 아니에요. 조사야 조사. 됐지? 너 집에 가! 라고 말씀하셨다. 알겠죠?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간접 인용은 뭐냐? 뒤에다가 큰 따옴표를 안 쓰는 거야. 인용할 때. 됐지? 그러면 그때는 인용격 조사로 뭘 쓰는 거냐? 뭐뭐 고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 뭐뭐 고를 쓴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인용이 되는 거다. 알겠죠? 크게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했고요.